때는 바야흐로 1966년 삼성그룹의 계열사 한국비료공업이 당시 수입 금지 품목인 사카린을 일본 마쓰이그룹과 공모하여 약 55톤을 밀수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참고로 이 사카린은 설탕의 약 300배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라네. 이를 가장 먼저 보도했던 것은 경향신문이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 1938년 당시 3만원의 자본금으로 이병철 회장은 대구시장에서 삼성상해를 오픈하게 되네. 이 3만원은 당시의 화폐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이 통계는 쌀값으로 비교가 되는데 이를 통해 비교해봤을 때 지금의 약 2억 8천만원 정도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 이후 1948년 본격적인 무역업을 시작하면서 단 1년 만에 국내 무역업 1위인 삼성물산공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 이후 제일모직과 제일제당 등을 설립하고 은행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아주 가지가지를 하게 되지.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네. 이 형님의 그 사업 수완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은 국내 최고의 갑부로 올라서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정경유착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자주 왕래하는 사이가 된 것이지. 그러던 중 이렇게 사카린 밀수를 하게 된 것인데 이 이익자금의 목적 역시 정치자금을 마련한 목적이라고 전해지고 있지. 그러니 당연히 정부에서도 시시할 수밖에 없던 것이네. 이때 이병철 회장 장남 이맹희 씨가 본인이 한 일이라고 회고하기도 했지. 이 과정을 통해 약 4배가량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사였다고 전해지고 있네. 결론은 이 한국비료공업을 국가에 헌납하고 이병철 회장이 일시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를 보고 상당히 분노했던 사람이 한 분 계셨으니 바로 우리의 형님 김두한이셨네.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서민들은 죽도록 일하고 푼돈이나 벌고 입에 풀칠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살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이 이래도 되는 거야? 형님의 거친 인생은 이로 말할 것도 없었지. 깡패냐 격객이냐를 떠나 어쨌든 정치계에 몸을 담고 서민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던 의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 이 사건 이전 한국 독립당 내란 사건으로 힘든 조사를 받고 겨우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라 더욱 감정이 격해졌다고도 전해지고 있지. 하지만 이 제3공화국 시기는 그 누구도 정부에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정권이고 지금의 정계와는 다르게 국회에서 자칫 바른 말을 잘못했다간 고문을 당하고 수감이 되는 경우도 많았던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역대 최고 국회 일화로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 분명한 하나는 형님의 이 배포는 아무튼 최고였던 건 확실한 것 같네. 당연히 경향신문의 보도로 국민들의 분노도 커져갔지만 어쩌겠나 애초부터 밀수지휘를 관여했던 것도 정부였는데 이렇게 국회에서는 질의가 열리게 되고 그 마지막 날 다소 격한 분위기 속에 김대중의 질의가 시작되었네. 본인은 이 현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배신적 애도를 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두한 의원 발언하세요. 나는 배움이 부족하여 기초 상식이 짧게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대신 남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줄 압니다. 국내 기업이 밀수를 하고 일본 기업이 관여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지시한 제3공화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현 내각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부정과 불의를 합리화하고 합법시키는 곳이 만약 이 국회라고 한다면 이 국회는 국민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님의 화려한 언변으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길어 생략하겠네. 아무튼 형님은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질의를 이어갔는데 김두한 의원 시간 다 되었는데 멀었습니까? 그것이 좀만 더 한 15분 오케이? 시간을 좀 더 연장하겠습니다. 이해 없죠? 김두한 의원 계속 하세요. 어느 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정권은 과거의 자유당보다 더 썩어 빠지고 부정하고 부패하여 많은 국민들을 빈곤에 몰아넣고 몇 놈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걸 또 시시하는 것이 과거의 부정한 역사와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호되게 한번 따지고 싶지만 그는 여기에 없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하고 장관들이 다 여기 있으니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모든 자들을 내각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까지 부정과 불의를 합리화시켜버린 피고로서 다루겠습니다. 이때 많은 여당 의원들이 비웃었네. 아 뭐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저 양반 뭔 저 헛소리를 저렇게 해.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이 모습을 TV로 시청을 하면서 입을 아주 꽉 다물고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지. 이때 김두한 의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마디를 던지네. 국민의 모든 재산을 도적질하고 그것을 합리화한 내각을 규탄하는 이것이 바로 국민이 주는 사카린 이것이다. 방금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이 썩어 빠진 내각은 아주 고루고루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사전에 준비해온 각종 황금들을 뿌려대시기 시작하는데 아주 난리도 아닌 최고의 일화 중 하나였던 것이지. 이때가 바로 1966년 9월 22일. 그리고 이 일화가 신문에 대소특보가 되면서 시시하고 덮으려고 했던 정부는 쉽게 피해갈 수 없었고 결국 내각은 총사퇴를 하게 되고 김두한 형님 역시 형무소로 수감이 되셨지. 박정희를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언급을 했기에 아마도 이 당시 엄청난 고문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네. 그리고 이후 형님의 그 강력한 배포와 배짱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지. 그리고 1967년 수원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이 되면서 그는 정계를 떠나게 되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1972년 11월 21일 뇌졸중으로 향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시네. 형무소에서 나온 그를 지켜봤던 일부 지인들의 말로는 그가 국물을 먹을 때 손을 바들바들 떨기도 했었고 입으로 넣은 국물이 줄줄 새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식사를 했었다는 증언도 있네. 분명 그가 보여줬던 이 모습은 아무리 본인의 불만이 섞여 있을지라도 그 불만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을 것이네. 분명히 당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지만 절대 행하지 못했던 부정부패로 썩어빠진 정부에 대한 비난의 행동이었지.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 국회의원이라면 분명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맞는 것인데 바로 이 사명을 국민을 위해 대신했던 아주 통쾌하고 멋진 이 일화는 협객의 모습이 아닌가 싶네.